영화를 보기 전 반드시 봐야 하는 즐거운 프리뷰쇼 무비적 부비적. 오늘의 영화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 되겠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화 옥자의 줄거리 듣고 가시죠.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가 10년간 가족처럼 키우던 슈퍼돼지 옥자. 그런 옥자를 글로벌 기업 미란도가 뉴욕으로 끌고 가게 되면서 옥자를 둘러싼 치열한 음모와 각종 단체들의 이권 개입이 시작되는데, 과연 미자는 뉴욕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옥자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영화 옥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해볼 영화는 옥자입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인데 헐리우드와 관계가 되어 있는 그렇죠. 영화이기도 하고, 감독이 또 무엇보다도 봉준호 감독이잖아요. 미스터 봉. 네. 미스터 봉? 네. 넷플릭스 전용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극작에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저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전 세계 4개 국가 정도에서 네. 개봉을 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길게 일반 영화처럼 상영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못 미치다 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 시점을. 예,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 개봉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헐리우드 영화사랑 조금 뭐 마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체 개봉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원래 기존의 관행처럼 이어지던 영화계가 판도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옥자를 준비했는데 네. 일단은 옥자를 많이 얘기하기보다 네. 일단 옥자와 관련된 인간의 욕심으로 탄생한 동물들까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혼종들. 네, 사실 영화 자체로는 아직 비밀에 쌓인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옥자를 보기 전에 그냥 우리가 영화 역사상 네. 이렇게 거대한 동물들, 특히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인간이 나쁜 짓을 해서 탄생했던 이런 동물들이 뭐가 있을까? 저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동물이고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거대한 일이 들어간 거예요. 네, 거대한에 초점이 거대하면 제 욕심이지. 너도 인간이잖아. 인간들의 욕심을 만들어진 거, 제 욕심으로 만들어진 네, 거예요. 아무튼 그렇죠. 네. 그런 괴물들을 쫙 소개한다는 거죠. 네, 네, 쭉 네. 역사적으로 네. 어떤 동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태어나기 전인 네. 1954년부터 가봅시다. 거대한 개미 출연 영화는 댐. 댐. 댐! 그것들 뭐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고, 네. 만들어진 배경은 뉴멕시코 사막에서 일어난 핵폭탄 실험으로 인해서 네. 이 사막에 살던 개미들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습격하고 네. 잡아먹는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시에 그 고질라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비키니 군도 핵실험 이런 거를 좀 비꼬는 걸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가 영화적인 의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에이리언 시리즈 네. 그 2탄 네. 제임스 카메론 버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영화의 영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다. 네, 괴물들에 의해서 전멸당한 마을에 네. 소녀를 구출해가는 내용. 아. 그리고 이 거대한 알들을 화염 방사로 이렇게. 그때 나타나는 여왕 개미 이런 게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랑 닮아 있죠. 예고편 보시면은 진짜 화염 방사기로 막 이거 하나 나오는데 네. 좀 느낌이 비슷해요. 사용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네. 제가 또 거대한 개미라고 해가지고 과연 왜 개미였을까를 또 생각해봤더니 그래요? 일부 학자들은 무척추 생물의 정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뭐 개체수나 분포 보니까 인간 이상이다. 몸집 대비 뇌의 비율이 사람보다 훨씬 높대요. 거의 동물 중에서 제일 높다고, 생물체 중에서. 머리의 뇌의 비율이. 뇌의 비율이. 인간은 평균적으로 한 2% 정도인데 개미는 6%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집단적으로 인간처럼 조직을 이루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부분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힘도 30배 그렇죠. 발휘할 자기의 체중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거대화된다면 재앙이 일어난 건 당연하다. 고담님 거대한 개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네. 일본 광고 영상을 공유했는데 네. 일본의 흰 집개미 뭔가 했네. 흰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갉아먹는 이제 나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방지하자 뭐 그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광고예요. 네. 아, 정말요? 네.
또 그 당시에 또 만들었다 보니까는 네. 그 개미들이 좀 허접해요. 근데 네. 이 정도 기술력이면 뭐, 네. 뭐 인형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잡고. 아 네. 위에서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뭐 흔드는 정도, 그러니까 커다라서,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 그 정도의 좀 기술력이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봐서는 좀 웃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좀 충격적이었을 그럼요. 거다. 자, 그다음에 거대한 악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게이터. 네, 1980년대 영화고 요거는 직접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유명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미국에서 유명한 도시 전설이죠. 하수구 악어. 네, 요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고요. 스파이더맨 리저드맨 같은 아, 네,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1930년대에 악어를 키우는 게 미국에서 대유행했었대요. 네. 네, 정말요? 그런데 요거를 진짜 못 키우고 버린 사람이 진짜 많았대요. 그 아. 버린 방법도 악어를 하수구 그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린 거였죠. 아, 그래서. 네. 유기를 네. 아. 더 크기 전에 새끼일 때 그렇게 막 버렸었대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실제로도 악어를 애완용으로 기르시는 분들은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때 하도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수구 속의 먹이들을 먹고 지하에 거대한 악어가 살 것이다. 뭐 그리고 햇빛을 못 봤으니까 막 하얀 악어가 됐을 네. 것이다. 루머가 많이 돌던 상태였는데 요거를 영화화 시킨 거죠. 약간 이 여- 닌자 거북이도 여기서 좀 비슷한 뭐 아, 그러네. 그런 거죠. 아, 네. 그러네. 다 요런 다 정서가 구다리가 있는 거예요. 다. 이 엘리게이터에 등장하는 악어는 화장실 변기를 통해서 이제 버려집니다. 네. 버려졌는데 하필이면 악어가 버려진 곳이 제약회사 근처였는데 아하 이 제약회사에서 또 만들던 게 급성장신업. 아하 개한테 또 그거 하는데 그 개도 이 막 주인 있는 개들을 납치에다가 실험하고 안 되니까 개들 시체를 이제 버린 거예요 하수구 쪽에. 근데 그거를 악어가 먹은 거죠. 잡아먹은 거구나. 그러면서 유전자 변이를 그렇죠. 일으켰구나. 그러면서 커지고 흉폭해진 식인 악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사람을 덮치나요? 네, 덮쳐요. 그래서 팔다리 막 잘려 나가고 엄청난 뭐 이렇게 재앙이 펼쳐집니다. 사실 아무래도. 그 도심에에서 악어가 출연한 장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영화로 다음에 악어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다 허접해요. 나오고. 나중에는 악어랑 공룡이랑 합성하고 또 네,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잠깐 또 생물학적으로 짚고 넘어. 아,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짚고 냈군요. 엘리게이터랑 악어는 엄밀히 말해서 다른 동물. 그렇죠, 그렇죠. 일단 서식지도 달라요. 악어 같은 경우에는 민물이랑 바닷물이 교차하는 곳, 즉 강의 하구 쪽에 살고요. 엘리게이터는 민물에 산대요. 그래서 호수나 늪지대 이런 데 산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빨. 쉽게 보면은 입을 닫았을 때 이빨이 보이는 친구들은 악어, 크로커다일. 이빨이 거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엘리게이터다. 몸집도 엘리게이터가 조금 더 크다. 뭐 이렇게 정리돼 있고요. 턱관절이 위로 하느냐 아래로 예, 하느냐. 턱관절이 V자로 이렇게 벌어지는 네. 양쪽으로 벌어지는 게 크로커다일, 그리고 U자로 돼가지고 아랫입이 떨어지는 게 엘리게이터다. 그럼 궁금한데 예. 크로커다일이랑 라코스테는 뭐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제조사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제조사가 다르고 카라티냐 쓰레빠냐의 차이냐. 그렇지, 그렇지. 카라티냐 쓰레빠냐. 이 영화적으로 조금 의의가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악어를 메인으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흥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175만 달러로 제작해서 650만 달러를 어이구, 벌어들였다고 5배나 해요. 벌었네.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헐리우드의 불가침 영역 중에 하나인 어린아이가 죽는 장면을 넣었대요. 이게 원래 개랑 어린아이를 건드리지 않는 걸로 헐리우드가 유명한데 그 개를 건드리는 게 좋은 얘기고 이 영화는 아이를 건드렸다. 상당히 고어한 영화입니다. 자, 다음은 거대한 상어입니다. 네. 아 상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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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조스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그는 천연 상어고 아, 그렇죠. 자연적인 상어예요. 그렇죠. 인간의 욕심으로 탄생한 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탄생한 상어는 네. 딥블루 씨, 아, 딥블루시. 딥블루시. 깊고 푸른 바다. 이제 만들어진 배경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단백질이 이 상어 뇌 속에 있다는 걸 안 과학자들이 정말? 네, 이 물질을 대량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뇌를 상어를 키워요. 키우는구나. 네. 그러니까 뇌를 뻥튀기 시킨 거죠. 그러면서 상어도 같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어가 똑똑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들 역으로 공격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상어가 네. 청상아리예요. 예. 조스에 나오는 건 백상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이 달라요. 두 종 다 사는 해역대가 비슷하더라고. 온대 기후, 아하. 열대 기후의 바다에서만 산다. 어쨌든 그 기존의 상어로 성공한 영화들이 조금 있어요. 조스라든가. 네. 근데 조스 이후에 되게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 딥블루 씨가 이 조스 이후에 좀 더 성공적이고 그리고 되게 잘 만든 영화로
이름을 떨쳤죠. 그렇죠. 네, 사망 플래그라고 하죠. 아, 예. 얘가 죽을 것 같아라던 네. 거를 좀 많이 비껴갔던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신선함을 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런 거 만들 다 CG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애니메트로닉스 이 기계 로봇들 요거를 잘 만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요 상어들도 다 실제로 조종 가능한 맞아요. 상어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연들이 헤엄을 치면 밖에서 사람들이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야 해가지고 쫓아가게 하고 이게 99년이잖아요. 제가 뭐 딱히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로봇 물고기가 우리나라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99년에 이게 됐는데 99년 됐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 거야. 아쉽다. 네, 로봇 물고기 되게 오랜만에. 논란이 많아요 그거. 적어도 얘 밖에서 조종할 수만 있게 만들었어도 뭐 어쨌든간 높은 기술력으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네. 작품이에요. 감독도 되게 유명해요. 네. 이 레니 할린 감독, 오. 다이아드 2, 어. 클리프 행어 이런 거 만들었던 분인데 이 영화 이후에 나 성공적이 없어요. 그래도 영화사에 이름은 남겼네. 아 그럼요. 큰 족적 남겼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상어들의 영화를 보면은 꼭 포스터에 딥블루시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예상. 네, 그럼요. 국내에서. 조스, 딥블루시, 이래, 딜리을, 그렇죠, 그렇죠. 차세대 상어 영화. 자, 그다음에 거대한 물고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거는 요번 작품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빰빰 빠라바라밤 빰빰. 노래가 처음부터 빠빠빠. 네. 이 괴물. 네. 근데 이걸 물고기라고 봐야 되나요? 논란이 좀 많은데 네. 양서류냐 물고기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이 봉준호 감독의 얘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뭐 그런 괴물이다. 한강이 이제 모티브다 보니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물고기 칩시다. 네. 물고기를 합치라. 물고기 어류인 걸로 일단 네, 결정적으로. 네, 어려운 걸로. 만들어진 배경은 미 8군 용산기지 영안실에서 네. 미군의 한 박사가 한강에 무단으로 포르말린, 원액, 포르말데히드 요거를 막 흘려 보내가지고 이 물고기가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요 물고기가 만성적으로 허기를 느껴요. 한강에 투신을 하는 사람 이게 영화 오프닝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을 먹은 계기로 이제 인육의 눈을 떠요. 네. 사람들을 잡아먹게 되었다는 먹이 그런 사슬을 설정을 파괴하게 되는데요.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 뭐 유전자 변형된 동물이나 뭐 거대한 동물이나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선했죠. 네네 당시 되게 신선한 천만 영화였고 영화이기도 했고. 이게 1,300만 관객을 동원했죠. 이후에도 이렇게 CG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어요. CG가 주인공인 적이 없었죠. 아 그렇죠. 다분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저도 괴수물이라기보다는 사회 풍자물이라고 좀 봤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준비한 게 괴물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 씨가 직장 동료였나요? 그분한테 배신당하고 제보 받아서 현상금 걸리잖아요. 아, 네. 그분에서 이제 현상금 세금 떼냐고 물어보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해봤어요. 네,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주는 현상금은 소득세에서 면제가 돼요. 즉 아, 그래요?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그대로 입금되는 거고 소득세가 안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아요. 아. 세금 떼지 않습니다. 복권과는 다르네요. 복권과는 다릅니다. 아. 중요하죠. 잘 조사해 오지 않아? 내가 이거 하려고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법률 사이트를 검색했어. 이거 알아내려고. 어쨌든 뭐 이렇게 물고기가 아, 돌연변이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는 아, 건데. 네네. 어쨌든 이렇게 마법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옥돌이 자꾸 어쨌든 하는 건데 네. 물고기를 돌연변이로 삼은 영화가 많이 없어요. 네. 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광수 씨가 나온 돌연변이라는 영화는 있는데 아, 그게 그렇게 또 연결되나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이광수 씨도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뭐 그런 건데 그거는 변한 이후에 이기심을 많이 보여준 거고 그렇죠, 이거는 변하기 전에도 인간의 그 이기심이 가득 담긴 그런 거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왔습니다. 네. 드디어. 아, 그렇죠. 거대한 돼지. 돼지. 가보도록 돼지였어. 합시다. 아 배고프다. 삼겹살 먹고 싶다. 진짜 배고파. 현기 좀 내고 와.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우리 조금만 잠깐 네, 네. 찾자. 자, 허기를 그 이겨냅시다. 만들어진 배경. 네. 미국의 거대 회사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돌연변이 돼지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의 샘플을 대한민국의 한 농가랑 계약을 해서 키우게 축사에 돼요. 보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마리 이제 따로 거기서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나 테스트를 해본 거겠죠. 근데 그 농가에서 이제 아이가 여기다가 옥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키우게 돼요. 보면 겉모습을 뭐 하마냐, 맞아, 이게 맞아. 뭐 돼지냐, 막 이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두 동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봉준호 감독이 참고했던 동물은 이 매너티라는 동물이 돼요. 매너티? 네, 매너티라고 미국의 강가에 사는 이 동물이 있어요. 얘가 오. 인어의 모티브가 된
동물이 알아요? 뭔가 수달 같이 생기고 그 멀리서 보면은 네.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 동물이 있거든요. 인어의 하반신이랑 똑같이 생겼어. 고담이 가끔 그래요. 멀리서 보이는 사람 같아. 고담이 가끔 근데 그렇거든.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그 네, 동물이. 그 피부톤이 얼굴이 비슷하죠. 맞아 되게 순해 보이는데 되게 억울해 보이는 표정이라서 봉준호 감독이 그 얼굴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모델링을 했다. 채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여기다 코끼리의 특성까지 넣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다양한 종이 합성돼 있지만 어쨌든 식량난을 해결할 돼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옥자가 이제 바로 이 라이프 오브 파이 네. 여기서 호랑이 리처드 파커를 만들었던 CG를 잘 하시는 에릭 얀드보어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해요. 네. 회사는 이제 회사는 없어졌는데 네, 없어졌죠. 거기 이제 기술자가 남아서 리처드 파커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아, 네. 옥자가 네, 옥자는 이렇게 CG로 만들어진 생명체고요. 유전자 변형으로 육류를 이제 조금 대량 생산화하는 사회를 비꼬는 용도로 만들어진 생명체래요. 네. 근데 설국열차에서도 이 식량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거기에 또 충격적인 양갱이 든 그렇죠.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요거는 어쨌든 식량이 조금 제한된 상황에서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인간이 그냥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돈을 위해서. 영국에 실존하는 동물 단체가 하나 나온대요. 동물 해방 전선 ALF 애니멀 리버레이션 프론트. 그게 이런 게 막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 육류나 이런 걸 되게 비꼬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블록버스터가 아니고 베지터리안 버스터다. 채식주의자. 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옥자에 네. 대해서. 그리고 옥자가 좀 다른 영화랑 차별점이 되는 거는 네. 저희가 앞서 설명한 거대한 그 동물들 대부분 네. 이 거대해진 이후에 사람들에게 좀 복수를 하고 네. 사람들 잡아먹고 자연의 습격. 네. 그래서 이게 공포적인 요소로 많이 쓰였는데 이 옥자는 이 영화들과 달라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네. 이 옥자를 키운 아이와 미자라는 이름이 네. 있거든요. 그 미자와 옥자의 정말 애틋한 사랑. 그러니까 구하러 가는 네. 미자를 연기한 그 아역 배우는 윤세현 씨. 어머니의 사랑으로 읽었대요. 아하. 옥자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내 자식을 뺏어간 이 모성애 단체 적으로. 요녀들에게 내 아이를 찾아와야겠다. 이게- 이런 감정으로 연기했대요. 토니자의 뜨면꿍이랑 비슷해요. 내 코끼리네 나. 아니 그것도 이제 코끼리 내다. 그 마을에서 신성 씨하고 자기랑 같이 자란 이렇죠, 코끼리를 이렇죠. 인간의 네. 상아 때문에 가져가가지고 여기서는 옥자야. 아니 근데 네.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 미자를 약간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좀 그리고 싶었다라고 해요. 아 근데 그렇게 모성애가 있다 보니까 그만한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 네.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안 했을 것 나도 같은데. 성일이가 결국에는 끌려갔다고 하면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체념 그냥. 네. 아이고 안타깝다. 본인의 운명 순리대로 가는구나 이랬을 텐데 저는 절대 자살하지도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끌려간다면 유일하게 금융적인 문제겠죠. 네. 결국 끌려는 가이 여지는 있구나. 그럼요. 어쨌든 이게 네. 되게 이런 사랑이 담겨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테마? 비판적인 요소가 담긴 영화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졌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의외로 봉준호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흥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넷플릭스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편한 시스템이긴 한데 극장을 개봉하자마자 IPTV 행과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게 처음부터 넷플릭스용이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극장을 개봉하는 게 그저 추가 수입을 그냥 노린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해서 분명 개봉하자마자 많은 말들이 나올 것이고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매니아 분들은 극장에서 보시겠지만 극장에서 안 보는 상황도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흥행 면에서는 다소 주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이 집계 과정도 한번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한번 해봐야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계속 개봉을 하게 되면은 그 개봉 수치까지도 같이 합산해야 그렇죠. 되는 뭔가 시스템이 앞으로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MP3 처음 나왔을 그러니까요. 때랑. 그러니까. 어. 음반 판매량 판매량이 확 줄어들고 방송 지수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흥행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흥행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아까 저가 얘기했던 채식주의자를 위한 영화는 아니라고 해요. 네, 그죠. 인터뷰에서 밝혔죠. 인류가 행사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착취에 대한 문제를 꼬집은 영화 같은데 여러 가지 요소로 논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설국열차보다 영화적으로나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적으로나. 그래서 오히려 뒷심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꾸준히 뭐 본 사람은 많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봉주동 감독님의 작품을 뭐든지 기대하는 측면이 그럼요. 있어요. 왜냐면 그럼요. 예, 뭐 작품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 작품 내용을 다른 기존의 관행을 완전 뒤엎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신선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선도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 보니 네. 진부하지 않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농촌과 도시 뭐 자본주의와 이제 순수한 그 옥자의 그 네. 어린 아이 그런 것들이 많이 대조가 되면서 또 포스터만 봐도 네. 돼지 안에 공장이 있었나요? 그런 포스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만 봐도 이게 정말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라는 게 그쵸. 있다 물씬. 보니 저희가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봐서 엄청나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보내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예. 먼저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빠르게 쳐야 보고 되고 나서 또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 친구 넷플릭스 업로드 되자마자 우리 막 와. 다 넷플릭스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 해설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게 넷플릭스건 뭐가 있건 간에 어쨌든 흥행은 뭔가 보장돼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의의가 있는 게 아까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시장 형성의 좀 주요한 판도,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네, 저는 인썸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내 코끼리 내놔! 옥자를 구해야 돼. 코끼리를 구해야 돼. 이게 알츠하이머라고 했잖아요. 저 예전에 이거 한창 상영했을 때 글루코사민이라고 상어 추출물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 그랬나? 기억나지 않아요? 이거 그 우리 자주 먹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거 있어. DHC? 비콤씨? 오 그래 비콤씨인가? 하여튼 무슨 약도 그거 상어 그래 추출물 해가지고 상어를 그러니까 이 개봉식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유행하지 그래서 않았을까? 그래서 노왕 된 건가? 그리고 이 당시에 DHA도 막 그쵸, 오메가3 랑. 생선에서 나온 거고 오메가3 맞아. 오메가3 내가 말한 거 그랬어. 그 그것도 생선에서 있었어. 추출물이야. 상어 이렇게 나온 선전이 있었답게. 참치 아니야 그거? 아니 참치 아니요. 근데 상어. 저 친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여진 남겨둡시다. 여진 남겨놓읍시다. 아니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라서 글루코사민. 근데 상어는 되게 샥스피드에도 많이 살해당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슬픈 얘기가 많죠. 예전에 그 고신해철 씨가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소나 돼지나 이런 걸 키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대량 생산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우유를 취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풀이나 이런 걸 소비해 가면서도 키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식용수 네. 이런 게 없어지도록 광물이 좀 탁해지고 이런 그리고 영향이 이제 있다. 축산업이 지방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거든요. 아, 진짜 심해요. 예, 네. 진짜 심해요. 저희 하천도 저희 고향 하천도 좀 그렇게 많이 오염됐었거든요. 이 근처에 거대한 농장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물 같은 거를 못 먹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분뇨 같은. 네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공장 같은 것도 그런 경우도. 시멘트 공장. 네. 그 시골에 진짜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 있었어요. 저희 네. 영동군에서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이 옥자에 관해서 칸 영화제에서 이 초청이 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랑 연관해서 아 그러죠. 여러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그 상영이 중단됐었던 왜요? 적이 있다고 해요. 한 10분 정도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아하. 칸 일부 여론은 그래서 칸 영화제가 권위적이어서 넷플릭스 상영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회방을 놓는 게 아니냐라는 아하. 여론도 있었고요. 아하. 공식적으로 칸 영화제는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 스텝이랑 감독님 또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관객분들께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는데 법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배급사랑 영화사 제작사랑 영화관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항의가 아니냐라는 설도 있어요. 마침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 법을 최근에 네, 발의를 추진하고 했어요. 있죠. 네. 지금 워낙에 독점이나 그렇죠. 한 그 스크린에 계속 그 회사 영화만 올라가니까 다양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걸 뭐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예전에 스크린 커터랑은 조금 다른 측면의 문제인 거죠. 뭐 그렇죠. 네. 네. 독점이니까. 네. 버린 내
ADBC